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다른 집 부부싸움 이야기나 이혼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남일이라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제가 양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랑 살고 있었네요.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다른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서툴지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고 결혼한 지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당연히 딸아이도 둘이나 키우고 있고요. 저희 집은 시댁이 다른 집들처럼 유난스럽지 않아서 정말로 무난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명절이면 형님, 동서와 함께 일을 하고 뒷정리는 남자들이 하기로 했죠. 생각해보니 다른 집들보다 훨씬 시댁이 편한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이 저에게는 엄청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저한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던데 병원에 가면 피 뽑고 소변 검사하는 검사실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과 업무의 특성상 임상병리실에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크게 접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의 시모가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오셨고 체혈을 하는 저를 예쁘게 보시고는 남편에게 차만 아가씨가 있으니 꼭 잡아야겠다고 하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저를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 저도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를 했다 보니 비밀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퇴사 이후 병원을 이직하고 여전히 다른 정형외과의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집의 남편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약간 의처증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 대한 집착이 있는 편이었어요. 병원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시약을 관리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자주 병원을 드나들었는데 올 때마다 저희 부서에 각종 간식들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귀기 전에는 이 영업사원의 방문이 아무렇지도 않다가 사귀고 난 이후부터는 남편이 그 제약회사 직원에게 질투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귀여운 질투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그 이야기를 수시로 꺼내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서 뭐 하다가 들어온 거야? 나? 나 오늘 예전 병원 사람들이랑 모임하고 온다고 했잖아. 알잖아. 민경이랑 지연이. 당신도 시간 되면 오지 그랬어. 혹시 영업사원 놈도 같이 온 건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병원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그리고 애들도 다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서 올 일도 없어. 당신은 도대체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집착을 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병원에서 그 남자 보면서 실실 웃고 했던 거 내가 다 봤어.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 나 참.
그럼 손님처럼 오는 사람한테 화를 낼까? 그래봤자 정작 이야기할 건 실장님이랑 다 해서 나랑은 말도 몇 마디 안 섞은 사람이잖아. 아무튼 나는 그때 모습이 자주 생각나서 당신이 남자들 앞에서 웃는 것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 결혼 초반부터 자주 다투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대상이 대학교 선후배 남자들, 그리고 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한 직원,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만 봐도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 이런 남편의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진 것은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였죠. 아무래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그 이후로는 육아에 정신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갈 일도 별로 없었고, 제가 아이와 함께 다니니까 누가 봐도 유부녀 같아서 안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때는 육아에 지쳐서 그저 남편과 다툴 일이 줄어들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살도 찌고 아가씨 때보다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친구들과 만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집착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30 후반쯤 남편과 말도 안 되는 일로 충격을 받아 크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도를 넘는 집착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가 늦게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날은 결혼식 이후 뒤풀이를 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따로 아이들과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제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불편한 자리가 싫다고 하며 혼자 가라고 했죠. 저는 뒤풀이를 하다가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딸아이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여보, 모임 잘하고 있지? 나 아람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집에 우리 없어도 놀라지 마. 뭐라고? 아람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애가 열이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바빠서 끊어볼게. 어느 병원으로 가는데? 나도 지금 갈게. 남편은 병원 이름을 말을 해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먼저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다급하게 택시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 서는 차는 다름 아닌 남편의 차였습니다. 황당했지만 우선 차를 탔는데 딸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아람이는? 아람이는 지금 자고 있지. 시간이 몇 시인데? 뭐? 아까 아람이 아프다며. 애들 아프다고 하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거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당신한테 찍적거리는 놈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 나 당신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나오길래 감동했잖아. 뭐? 그럼 지금 아람이 아프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당신이 이상한 짓 안 하고 다니면 떳떳할 거 아니야. 나를 의심하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애가 아프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직 어린 애들끼리 집에 놔두고 날 미행해? 당신 정신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당신 좋아하니까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애초에 당신이
그런 자리에 안 나갔으면 내가 이래? 친구의 결혼식 이후부터 저를 따라다녔을 남편을 생각하니 소름이 쫙 끼쳤고, 스토커 같은 그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이혼을 하겠다며 못을 박아버렸어요.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미안하다며 빌었고, 그 이후 남편은 답답해하기는 해도 저에게 선을 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그럭저럭 맞춰가며 최근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저희 남편도 그런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운이 좋아서 얼마 전 크게 수익을 냈나 봐요.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서 애들이랑 밥도 먹고 오랜만에 명품 가방도 사주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개인적인 돈으로 주식을 한 것이라 제가 터치하지 않았고, 조금씩 수익을 맛본 남편은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모임까지 다니며 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모임을 하는 사람들과 밤 늦게까지 공부라는 이름으로 만남을 하는 게 내심 의심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워낙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제가 남편의 차에 초소형 녹음기까지 설치하게 된 건 남편이 해외 주식 투자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모임 사람들과 1박 2일 모임이 잦아지면서부터였어요. 뭐 한다고 1박까지 하면서 모임을 해? 해외장은 밤에 열려서 어쩔 수 없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전화나 문자로는 그게 안 된다고. 당신 돈이라 내가 터치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더구나 밤새 하는 카페도 없을 테고 다 같이 손잡고 모텔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차에서 차박하면서 있을 거니까 그런 더러운 생각 하지도 마. 당신 예전에 나한테 의처증이라더니 이제 보니 당신이 의부증 아니야? 남편은 차박을 한다고 하며 모임 사람들과 1박을 종종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믿을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초소형 녹음기를 사서 차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의심만 쌓여가고 있던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눈을 의심할 만한 연락을 받게 되었죠. 그 연락은 대학교 후배의 연락이었어요. 남편의 병원에 임상병리사 자리가 나서 제가 그 후배를 추천했고 몇 년째 함께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종종 같이 밥을 먹었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데, 저에게 몇 번이나 의미 없이 잘 지내냐는 연락을 하다가 드디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선배, 제가 이 말을 선배한테 하는 게 맞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너 요즘 쓸데없이 연락이 자주 오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 왜 그래? 요즘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아니면 누구라도 생긴 거야? 사실은 저희 병원에 32살짜리 간호사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가 좀 이상해서요. 누구랑? 내 남편이랑? 두 사람이 최근에 자주 같이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어서요. 아무래도 선배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후배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는 물리치료실에서 연인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 때 직원들이 물리치료실에서 낮잠을 자주 자는데 그날은 후배가 속이 안 좋아서 밥도 안 먹고 물리치료실에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대요.
일찍 자러 들어갔더니 사람도 한 명도 없어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남편과 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도 일찍 낮잠을 자러 왔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 살짝 커튼을 걷고 보니 연인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해요. 너무 놀라서 무음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은 거죠. 저한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힘들게 말을 했다는 후배의 표정은 제가 아니라 후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처럼 좋지 않았죠. 저는 대충 예상을 했었다고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서 혼자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에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었고 저는 놀랍도록 머리가 식어가는 걸 느꼈죠. 녹음기를 재생하자 젊어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분명한 연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준 가방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비싼 가방 처음 받아봤어요. 나는 영은 씨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자기 여자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줘본 적이 없는지. 그러니까 32살이나 먹고도 여전히 도서관에서 공부나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요. 사람만 좋으면 뭐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는데. 제가 버는 돈 뒷바라지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놈의 사법시험 붙을 수 있기는 한 건지. 정말 원무 과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번 달도 적자였을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영은 씨는 챙길 테니까 돈은 걱정 마. 오늘도 남편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내려주면 되지? 네. 매번 고마워요. 이번 주말에는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자. 오빠가 사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저는 그 내용을 다 듣고 나니 소름이 끼치더군요. 후배의 말과 녹음기의 내용이 제 남편의 바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후배에게 들은 그 여자의 나이도 32살. 남편과 19살이나 차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관계였어요. 양심도 없이 19살이나 어린 여자라니. 19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는 그 여자의 정신머리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의 기록을 뒤져서 그 도서관을 찾아냈고 만일을 대비해서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을 하고 남편에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냈습니다. 참,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고 결국 그 전날 모든 바람의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차에서 이야기를 했죠.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워?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 앞에서 녹음기를 재생시켰고 남편은 금세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불타듯 타올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하기를 기다리며 저는 남편을 보고 있었고 끝이 나는 걸 느꼈죠. 그럼 너도 만나. 당신 솔직히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걔 불쌍한 애야. 당신처럼 남자 잘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랑은 다르게
혼자 열심히 벌어서 생활하는 그 딸 같은 마음에 좀 챙겨주고 있는 거야. 딸 같은 마음?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게 딸 가진 사람이 할 말이야? 우리 딸이 19살이나 많은 남자 만나고 다니면 좋겠어? 돈 받고 만나는 관계가 진심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보다 그렇게 어린 사람이 여자로 보이는 당신이 너무 더럽고 역겨워. 뭐? 역겨워? 능력 있는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 만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도 만나라고 했지?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가만 안 둬. 저는 다음날 그 상간녀가 자주 갔던 도서관에 찾아갔어요. 제가 아는 이름이라고는 그 상간녀의 이름뿐이라 도서관에 가서 그 이름으로 상간녀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지금 영은 씨가 위독해요. 잠시 나와주세요. 하며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녔고, 한 남자가 헐레벌떡하며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인상이 바르게 생긴 남자였고, 저는 그 남자에게 바람난 두 인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처음에 그럴 리 없다며 믿지 못하더니 제가 녹음기까지 꺼내서 대화 내용을 들려줬더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냈고, 저는 상간녀의 남편과 밤을 보내기로 약속했지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에 딸아이들을 친정집으로 보내두고 상간녀의 남편을 만나러 호텔을 갔습니다. 상간녀의 남편과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을 두 인간들에게 찍어 보냈고,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동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모두 영상통화로 바꾸었고, 각자의 배우자와 영상통화로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그 남자는 누구야? 돌았어? 당신 정말 웃긴다. 아, 당신이 그렇게 좋아 죽는 영은 씨 남편이잖아. 나도 이제 쭈글쭈글 늙은 당신 말고 젊은 남자 만나볼까 해서 당신 말대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애 둘 낳느라 배는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젊은 남자가 나 좀 보살펴주니 얼마나 좋아? 뭐? 당신 제정신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어디야? 알아서 뭐하게.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말해줘. 아니다. 우리 그냥 이혼도 하자. 이혼하고 당신은 영은 씨 만나고 나는 이 남자 만나면서 살면 되겠네. 야, 그게 그거랑 같아? 빨리 집에 안 들어와? 그렇게 말하고 옆을 보니 그 상간녀의 남편도 말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가댁에 빌려준 돈이며 뭐며 다 까발리겠다고 말을 하다가 저와 밤을 보내고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도 그 상간녀도 눈이 뒤집혀서는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끊었고 각자 다른 호텔방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호텔에 간 이유는 혹시나 저희가 정말 같이 밤을 보냈다고 하게 되면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서 복도에 CCTV가 있는 호텔을 선택했고, 영상통화도 모두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간녀의 남편이 성격이 참 꼼꼼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집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은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웠고 더러운 여자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제가 맞는 것까지는 예상에 없었는데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남자의 힘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저에게 잘 대해주던 시댁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혼자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멍이 들고 앞니까지 깨진 제 몰골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집에 강도라도 들었어? 누구야?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한 거야? 어머님, 저희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그리고 저를 때려서 지금 경찰서로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합의는 해야겠지만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뭐? 회사에 19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바람을 피우는데 바람에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랑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면목이 없어요. 아가, 일단 병원부터 가자꾸나. 나머지 이야기는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들으마.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갔고 전치 구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모는 미안하다고 하며 고개를 못 드셨고 그런 시모에게는 악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식 잘못 키운 죄라는 생각에 짠하기도 했네요. 시댁으로 돌아가니 어느새 남편이 와 있었고 남편은 시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표현 그대로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는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의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있으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그대로 골프채를 던지고 저희에게 오셨어요. 아가, 괜찮니? 입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 전치 구주래요. 간단히 짐이라도 챙겨서 입원하려고요. 친정집에 애들 맡겨놓고 오기도 해서. 정말 면목이 없구나. 내가 아들놈 교육은 단단히 시킬 테니 이혼은 미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 너무 아껴서 그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저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사는 건 무섭고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겠지. 이해한다. 그래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속상하구나. 시모는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우셨고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괘씸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을 느껴보라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상간녀의 남편과 꾸민 일이었는데 그 대가가 폭행이라는 사실에 이대로 이혼만 하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저는 꽤 큰 금액을 위자료로 받았지만 돈으로 제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었죠. 나중에 그 상간녀의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쪽은 여자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상간녀의 남편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가 바람을 피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위자료를 내도 아주 두둑히 준비를 해야 하는 지경이었죠. 저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남편과 그 상간녀가 버젓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정형외과 병원으로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혹시 장사를 하는 가게 앞에 보면 세로로 커다랗게 배너가 서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메뉴나
할인하는 품목 같은 걸 광고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그 상간녀의 얼굴을 봤고 이대호, 하트, 박영은 이 병원의 1호 불륜 커플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두 분 꼭 재혼하시길 바래요. 19살 연상남의 전 부인이라고 써서 세워뒀어요. 처음에는 병원 사람들도 그런 게 세워져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환자분들이 하도 손가락질을 해서 병원 밖으로 나오니 제가 준비해둔 배너를 확인하고는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는 아주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병원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전화가 왔길래 저는 종지부를 찍으러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들어서자 남편은 저를 향해 죽일 듯이 걸어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아니 대호씨, 미안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했으면 된 거지. 병원 앞에 그거 뭐야? 네?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저는 두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한 건데, 그리고 제발 저 때리지 마세요. 저 지금 전에 맞은 것 때문에 아직 환자예요. 아주 나를 매장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제 알았어? 당신 병원에서는 몰래 비밀 연애한다길래 그게 취미인가 해서 나랑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비밀 연애하자더니 지금도 비밀 연애하잖아. 혹시 다른 직원도 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뒤가 그렇게 구리니까 숨어서 만나지. 내가 두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세상에 이런 일이에 신고하려다가 참고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아, 그리고 당신 부모님 봐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 마음 같아서는 버스 광고에도 쓰고 싶은데 당신 부모님이 불쌍해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고, 그리고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19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돈이나 뜯기면서 아휴, 쪽팔린 줄 알고 살라고.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고소해라, 이 쫌생이 자식아. 너한테 받은 위자료 너한테 쓰는 거라 아깝지도 않거든. 저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후다닥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뒤에서 진료를 보러 온 어르신들이 남편을 향해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에 남편과 그 상간녀는 결국 그 병원에서 잘렸어요. 제가 왜 병원까지 가서 그 난리를 친 줄 아세요? 사실 대부분 그렇지만 의료 계통도 소문이 정말 빠르거든요. 아마 두 인간 모두 앞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후배도 이미 업계 사람들한테 소문을 쫙 내고 있다고 하니 병원 근처에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지금은 그 일로부터 8개월이나 지났는데 어제 상간녀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간녀가 하도 매달려서 지금도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그 여자가 저희 남편을 아주 대차게 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눈치도 없는 남편이 상간녀한테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했다는데 상간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돈 하나 때문에 만난 것뿐이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헤어졌대요. 남편은 바람 펴서 가족들한테 외면당하고 자식들 볼 낯도 없고 그렇게 좋다던 상간녀한테도 버림받았네요. 언감생심 19살 어린 여자가 말이 되나요? 나 참 아주 낙동강 오리알 꼴이 된 남편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늙어서 혼자 벽에 똥칠을 하는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시댁이랑은 연락을 안 해서 소식을 들을 데가 없는 게 아쉽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바람 피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잘 기억해 주세요. 부부간의 의리를 배신하면